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일 서부 텍사스한 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2.3% 급등한 77달러 선을 나타냈습니다. 2014년 11월 이후 약 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북해산 브렌드 역시 2.5%나 치솟은 81.26달러의 장을 마감하며 2018년 10월 이후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 같은 국제 유가의 기록적인 상승세는 오페크 플러스가 11월 생산 규모를 종전과 동일하게 결정한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오페크 플러스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와 러시아 등 비오페크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입니다. 산유국들이 기존 증산 속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는 최근 전방위적인 세계 인플레이션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중국이 석탄 부족 사태로 국가적 전력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동절기 전력 대응을 위해 원유 구매량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중국의 전력난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축을 심화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박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드디어 파워볼 1등 당첨 복권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이후 나오지 않았던 파워볼 1등 당첨 복권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것입니다. 이번에 당첨된 파워볼 복권 1등 당첨금은 6억 9,980만 달러인데 이는 미국 복권 역사상 7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캘리포니아 복권국에 따르면 이번 1등에 당첨된 복권은 모로 베이스시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당첨된 추첨 번호는 12, 22, 54, 66, 69, 그리고 파워볼은 15입니다. 1등 당첨자는 당첨금을 세금을 공제한 4억 9천만 달러를 일시에 수령하거나 29년간에 걸쳐 해마다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귀네 카운티 정부가 연방 경기 부양 지원금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최우수 실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귀네 카운티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에게 식료품과 유틸리티 지원, 그리고 주택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네 카운티가 연방 경기부양금으로 5,5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최고 우수 시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용된 경기부양금은 연방 비상 임대 지원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리셋2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주거 불안정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원래 케어스 액트 기금으로 시행됐지만 이후 귀네 카운티 치안법원과 홈퍼스트 귀넷의 지원으로 확장된 경기부양금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임대비용과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네 카운티 니콜 헤드릭 의장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프로젝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현재까지 4,4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애틀랜타 시의회가 시정부 필수 근로자에게 팬데믹 프리미엄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너스 지급 대상자와 액수에 대해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시의회는 지난 월요일 시정부 필수 근로자에게 팬데믹 프리미엄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추가급여 대상자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추가급여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소방관, 교통작업자 등 애틀랜타시 필수 근로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찰관은 제외된다고 보고됐습니다. 결정되는 대상자는 기존 급여에서 $500를 추가한 인상된 급여를 매월 지급받습니다. 해당 자금은 미국 구조계획법의 기금을 통해 제공되며 2022년 6월 말까지 제공됩니다. 한편 케이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경찰관과 소방관
폐기물 작업자 등을 포함한 시정부 최전선 근로자 5,400여 명에게 처음으로 위험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팬데믹 프리미엄 급여는 시장 사무실과 미국 주 카운티 및 직원 연맹이 협력했습니다. 케이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은 이번 법안으로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지역사회에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0월 5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470만 3,684명, 누적 사망자는 72만 2,692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5만 5,13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742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3만 4,381명, 누적 사망자는 22,9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03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35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8,816명, 누적 사망자는 1,539명입니다. 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7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8,624명, 누적 사망자는 1,27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8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과 2021 세계 한인회장대회가 5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재외동포 유공자들과 전세계 한인회장 등 전세계 67개국 300여 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하나된 동포, 더 강해진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계 한인회장대회는 7일까지 열리게 되며 지역별 현안 토론과 한인회 운영 사례 등 발표를 거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3명을 선정해 5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수상자의 영예는 기후변화를 예측한 일본계 미국인 마나베 슈크로, 독일인 클라우스 하셀만과 복잡계 연구에 기여한 이탈리아 조르지오 파리시 등 3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마나베 프린스턴 대학 교수와 하셀만 독일 막스 플랑크 기상연구소 창립자는 지구기후의 물리적 모델링, 변동성 정량화, 안정적인 지구 온난화 예측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파리시 이탈리아 로마 사피엔자 대학 교수는 원자에서 행성 규모에 이르는 물리 시스템상 무질서와 변동성의 상호작용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아내의 노래, 한강 등을 부른 원로 가수 심연옥 씨가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우한 대중음악계에 따르면 심연옥 씨는 뉴저지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연옥 씨는 1947년 작곡가 김혜송이 이끌던 KPK 악단에서 데뷔했습니다. 1962년에는 아내의 노래를 불러 국민가수의 반열에 올라 투란도트, 카르멘 환상곡, 로미오와 줄리엣 등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해왔습니다. 이상으로 10월 5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